대표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기 특히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클라우드 없이는 AI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그다음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창조하고 단순화하라. 그다음에 그 세 번째에 그 바이아스 포 액션 부분에 70% 데이터가 있으면 해라는 부분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특히 이제 우리 요새는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요즘에는 구글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근데 데이터도 너무 많고 너무 어디든지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모든 회사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퀘스천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데이터 담당관을 한 부서에 지금 과장급으로 외부에서 아주 우수한 개방직으로 이렇게 데려왔지만 그분이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각 부서에 흩어진 데이터들을 연결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 부산시의 문제가 뭔지를 문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두 번째는 흩어져 있는 국별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체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쉬운 예를 하나 들면 다 아시다시피 그 미국 블룸버그 시장이 굉장히 성공을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으로 성공을 했는데 화재의 정유를 할 때 처음에는 소방 신고 들어온 데이터만 수집해서 했는데 그 데이터 전문가가 들어와가지고 오래된 화재 주택에 월세가 밀리고 그 다음에 뭐 빈민촌이고 수리 해수라든지 이걸 데이터를 조합해갖고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예측을 하니까 데이터 예측률이 13%에서 80%까지 높아졌다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줄이고 효율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교수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기반해서 부산시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국별로 데이터 전문가들을 인기제로 해서 개방직으로 모아서 그분이 완전히 그 업무는 5년이나 10년 동안 저희들이 자꾸 이동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명 있는 데이터 전문가는 총괄 데이터 담당관이 돼서 자주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이때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가장 우리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해양농산국장으로 지금 대서양 연어를 양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 데이터 그 서버 예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대표님 한번 만나 뵙고자 하는데 저는 데이터를 빌려서 해야 된다. 우리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지만 그건 자기업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 파급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DPR이라든지 데이터를 빌려주는 회사를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거기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 수산 데이터를 분석할 뿐만 아니고 다른 데이터 공간을 클라우드 공간을 빌려줘가지고 창업 기업들이 집적을 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어떤 클라우드 어떤 기반으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데이터와 혁신에 집착하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자꾸 백종원 레시피만 볼 게 아니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갖고 혁신해야겠다는데 너무 집착하게 되면 조직원들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데이터만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가장 현재 처한 문제가 뭐고 가장 시급한 게 뭔지를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하고 토론하고 아주 자유롭고 부담 없이 토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디파인을 해나가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액션 플랜이 필요할까를 내부적으로 또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조직의 그 워킹 프로세스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저희는 마이그레이션 하면 좋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같은 삼성그룹의 S모 개별을 막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삼성병원은 준비가 안 돼요. 왜? 조직원들이 클라우드가 뭔지도 모르고 클라우드에 대한 베네핏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이그레이션 갑자기 추진하게 되면 그냥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서비스를 써서 이런 베네핏이 있구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참여를 시켜서 문제를 디파인한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 전문가를 연계시켜주면 데이터 전문가도 자기 할 일이 생기는데 전문가를 인맥만 해놓고 거기다 하는 문제가 디파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이나 실별로 제일 그 당면한 문제 한 가지가 뭔지를 조직원들끼리 차담하시면서 뒷바이하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되게 많아요. 약간 나스닥 사례 보셨잖아요. 거기 보시면 데이터 레이크를 썼다는 게 뭐냐면 나스닥은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그런 기관 중에. 근데 데이터 레이크를 썼다는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레이크가 이미 AWS는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의료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레이크는 미국 국립보건의료원이 구축한 AWS의 데이터 레이크예요. 한국의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다 거기 들어가서 데이터를 씁니다. 이미 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고요. 아까 연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장에 저희가 연어 양식률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해서 이미 그 데이터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밑에 카메라를 집어넣고 연어 행동 양식을 파악해서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